안녕하세요, 김동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지원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올해 지냈어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저 올해 반 50살인데 내년에는 이제 50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동민 씨, 제 옆에서 너무 나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지원님, 저는 내일모레 이제 부록이를 하고 있어요. 저 지원님 20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개월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보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험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보린이들을 위해 알려줄 유익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보험 상품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을 하는 돈이죠.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성별, 나이에 따라서 책정되는 보험료는 다릅니다. 그게 하루라도 젊을 때 보험을 빨리 드는 게 싸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에 비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을 더 빨리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럼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런 것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한가요? 아까 설명한 보장성 상품과는 달리 저축성 상품은 보험료가 연령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매월 얼마씩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을 준비하겠다라는 의미로 가입할 때 보험료를 직접 설정하는 건데요. 단 여기서도 젊을 때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즉 20세 때 매월 10만 원씩 10년간 납입하고 60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과 40세 때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으로 납입하고 마찬가지로 60세 때 수령하는 연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 복리 효과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더 긴 시간 동안 이자가 쌓이면 더 많이 받겠죠? 그럼 보험료는 뭐 갱신형 이런 말이 많던데 네.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 가입할 때 정해진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동일하게 납입하는 상품이 있는 반면에 실손보험과 같이 갱신형 상품은 1년이나 정해진 주기마다 보험료가 갱신이 되어서 변동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성별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보험료를 비싸게 내나요? 일반적으로 남성이 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평균 수명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짧기 때문에 남성의 종신보험 상품 보험료가 여성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 밖에 다양한 요인들이 보험료의 인상과 인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시중금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시중금리 하면 은행이자나 대출금리만 생각했었는데요. 네네. 보험사는 보험료를 운용할 때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와 같은 안전한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시중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예정이율도 올라갑니다. 예정이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최근에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보험료가 내려가진 않겠네요. 최근 상황은 좀 그렇기는 하죠. 하지만 계속 금리가 떨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보험료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험료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감액제도인데요. 감액제도는 보험료를 줄여드는 제도인데 보장받기로 한 금액이나 범위를 줄여서 보험료를 낮춰줍니다. 기존 보험료와 줄어든 보험료의 차익만큼 부분적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고요. 해지된 만큼의 환급금을 받고 감액한 이후부터는 줄어든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되세요. 그럼 보험료를 줄이면 보장기간도 줄어들거나 하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받을 보험금이나 보장 범위 등을 줄이는 대신해서 보험금 지급 조건, 납입 기간, 보장 기간 등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완전 내가 보험료 낼 돈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해지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감액완납 제도는 해지연소금을 활용해서 그동안 매월 내던 보험료를 한 번에 완납해서 원래의 보험료 납입 기간을 일시납으로 변경하는 제도인데요. 단, 감액완납 제도는 보험료 완납을 위한 해지연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납입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분들은 이용이 힘듭니다. 감액 제도랑 감액 완납 제도는 보장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보장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보험료 부담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장정기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연장정기보험 제도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에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제도인데, 감액완납 제도가 보장기간을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줄인 거라면 연장정기보험 제도는 보험금 수준은 유지를 하되 보장기간을 줄인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을 잠시 멈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험료 납입은 일시 중지가 되지만 그만큼 납입 기간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보장 기간 내 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 번 신청할 때 중지할 수 있는 기간과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신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고요. 단, 보장기간 내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전기납 형태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납입기간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보험료를 알맞게 조정하면 이 보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모든 상품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 여부는 보험사 및 보험 설계사님께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은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보험료를 좀 깎아야 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가입한 보험들과 겹치는 특약을 정리하거나 발생 확률이 낮은 특약을 정리하는 특약 다이어트를 통해서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요. 설계사분과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꿀팁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제발!